네, 데이터 분석 기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 특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이크로 디그리 데이터 과학 특별 과정 중에 하나인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의 특별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고요. 특히 데이터 과학의 교육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과학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왜 데이터 과학의 교육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 특별 과정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데이터 과학은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달과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끊임없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원에서도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있어서 데이터 과학을 특별하게 교육 과정으로 편성하고자 하였고요. 특히 일반 과정에 비해서 특별 과정을 신설한 이유는 이 데이터 과학이 상당히 범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학부생뿐만 아니라 석박사생은 기본이고 교직원 선생님들도 이 데이터 과학에 대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별 과정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별도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있지만 그런 수업처럼 일반인에게도 우리가 이 과정을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일반 과정보다는 특별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석박사 과정으로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2년 반이라든지 5년 정도의 시간을 요구를 하는데 이 과정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포함하기 위해서 1년 과정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과정 중에 밑에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과목으로 데이터 분석 기초, 제가 이제 앞으로 15주에 걸쳐서 설명할 이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과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두의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과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R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와 함수, 패키지, 그리고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생성할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프리프로세싱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추출을 한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치면은 보통은 우리가 결측값을 처리한다든지 이상값을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정제를 우리가 끝마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요즘도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읽는 데이터에서 보는 데이터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런 보는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혹은 이제 반정형 데이터냐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 유형에 따른 시각화도 우리가 다룰 수 있겠지만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에서는 먼저 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지를 다루고 나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고급 단계인 지도 데이터라든지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할지에 대한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전통적인 전형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의 후반부에서는 전통적인 통계인 기술 통계 방법 중에 집중 경량의 측정치와 변산의 측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R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집중 경량의 측정치인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변산의 측정치인 범위와 최대값, 최소값, 분산과 표준 편차 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 기법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과 추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추정 방법인 평균에 대한 추리, 특히 집단이 두 개일 때는 T검정을 이용해서 평균에 대한 추리를 다루고자 하고요. 집단이 두 개 이상인 보통은 세 개 이상일 때는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급 통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분산 분석부터이긴 한데 보통 사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통계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상관과 회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기말 과제를 하게 되고요. 기말 과제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제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특징, 특히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엑셀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도 활용이 되는 오렌지3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R 고급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는지를 이제 5주 단위로 모듈형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데이터 과학은 크게 세 가지의 학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컴퓨터 과학과 수학 중에 통계학, 그리고 본인의 도메인 날리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방법, 교육학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학이 기본적인 이제 도메인이 되고요.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른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흔히 유튜브라든지 요즘 많이 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할지, 또 저희가 최근에 한국문화예술교육 석사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한국문화예술, 특히 이제 문화예술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과학에서 다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기령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이제 모두의 데이터 과학,
쪽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도메인 날리지로 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전통적인 이제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언플러그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런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교육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제 소개가 늦었는데 저는 이제 교육 방법과 디지털 미디어 교육, 한국 문화 예술 교육의 전공 교수로 전임 교수로 있는 이제 김종민 교수이고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에 대해서 15주 동안 다룰 거고 모두의 데이터 과학은 이제 컴퓨터 교육의 전임 교수이신 주기령 교수님께서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이처럼 저희 전공은 두 개의 전공이 이제 융합을 해서 만든 전공입니다. 네, 데이터 과학에 이제 우리가 특별 과정을 만들면서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중요한 게 미디어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가 모두에게 이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 특히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 분석은 온라인으로 강의하기보다는 오프라인 실습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온라인 과정으로도 이게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선행 연구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마다 선수 지식이 다르고 배우는 속도가 다르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과정에서는 우리 플립드 러닝 방식처럼 먼저 녹화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 직접 실습하는 과정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온라인 과정을 저희가 이제 개설하게 됐고 특히 강의는 녹화 동영상 강의로 먼저 진행을 하고 녹화 동영상 강의 중에 저희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실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온라인 강의로만은 우리가 당초에 목적으로 뒀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평가 방법으로 중간에 이제 과제를 낸다든지 퀴즈를 낸다든지 특히 전통적인 이제 출석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에서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 결과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우리가 캡스톤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말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서는 최소 나노 디그리 같은 경우는 3학점을 최소로 두기도 하지만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제 6학점을 저희가 최소로 두고 물론 보통은 이제 12학점을 마이크로 디그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특별 과정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6학점을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요. 특히 이제 B풀 이상의 평양 평균을 달성했을 때 마이크로 디그리 특별 과정 중에 데이터 과학 과정을 이수한 걸로 저희는 이제 이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3학점 45차시이긴 하지만 좀 이따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모듈형 수업으로 이 부분은 R 프로그래밍, 이 부분은 데이터 시각화, 이 부분은 이제 통계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모듈형 수업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모두의 데이터 과학도 3학점 45차시인데 이 수업에서는 이제 15차시, 15차시, 15차시로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데이터 과학과 엑셀, 오렌지 3와 R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데이터 과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과정에 이제 특별 과정에 등록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과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디지털 미디어 얘기하면서 요즘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하면서 그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비판적인 이제 사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처럼 데이터, 남들이 분석해 놓은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사고 관점에서 이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분석이 된 것인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가 데이터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기말보고서에서 연구 결과 부분은 보통은 표와 그래프로 구성이 되는데 그 표와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데이터, 아까 이제 정형 데이터가 있고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데이터의 유형 혹은 나의 어떤 데이터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남들이 분석해 놓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해석할 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K-팝, 요즘은 이제 K-뷰티, 뭐 K-패션, 뭐 다양한 분야까지 최근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K-문화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런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패션들의 어떤 추세가 예년하고 비슷한지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역량에 조금 초점을 더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설이 나오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자동적으로 이론이 도출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이제 이론이 있고 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있고 다시 그 가설을 수정해서 수정된 이론을 제시하는 방식처럼 이 데이터 과학에서도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바탕으로 물론 이제 지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어떤 스킬과 기술과 태도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첫 시간이라서 내가 이 데이터 과학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이제 자신감이 좀 결여되는 효능감이 결여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 혹은 이 데이터 분석 해보면 재밌겠다. 이게 상당히 나에게 가치가 있다. 이런 이제 정의적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원래 의도한 대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원래 의도한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지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길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이제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지식을 다룬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다형의 문항이나 진형의 문항을 이용해서 지식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과제를 우리가 내겠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캡스톤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시범을 많이 보이고 중간중간에 혼자서 해보기라든지 과제들을 이용을 해서 정형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제 데이터 유형에 따른 시각화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의 데이터 과학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분류와 예측을 통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범주형 자료인 경우는 분류한다라고 하고요. 연속형 자료인 경우는 예측한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뭐 클러스터링 방법이라든지 연관규칙, 통계에 상관하고 비슷한 연관규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의 데이터 과학 과정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과학 마이크로 디그리 특별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글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를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해력처럼 전통적으로는 글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부분이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그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도 강조했던 게 비판적인 이제 사고를 강조하는데 데이터 분석에서도 비판적인 사고에 초점을 둬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할 때 과연 이 적합한 분석 기법을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정확한 그래프와 표가 제시가 되어 있느냐, 특히 우리 데이터 시각화 관점에서는 잉크를 적게 쓰면 좋은 시각화다. 혹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옳지 않는 이제 명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데이터 시각화다.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이제 문해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인데 우리 학부생들 중에도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고 석박사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을 쓰는데 우리가 논문 쓸 때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연구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연구 질문, 이제 퀘스천이 있고요. 그 퀘스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에 기반해서 답을 제공하는 게 이제 연구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역량, 특히 예전에는 양적 연구에서만 문제 해결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기법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좀 더 발달하면서 비정형 데이터, 우리 과정 중에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 같은 지도 데이터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질적 연구, 특히 인터뷰나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연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소로 어떠한 과정을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일단은 마이크로 디그리이기 때문에 6학점으로 해서 평균 B 이상 정도 맞으면 이제 이수했다고 보고, 기본적인 과정으로서는 제가 담당한 데이터 분석의 기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R 프로그래밍을 먼저 소개를 하고, 함수와 객체, 그리고 패키지,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데이터 정제,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모두의 데이터 과학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엑셀과 오렌지 3, 특히 고급 R 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처음 이 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녹화 동영상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지를 눌러놓고 한번 다시 이해를 해보시고 다시 또 플레이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팁만 먼저 소개를 하고 1차 시를 마치면, 저 같은 경우도 한 3번 정도는 봐야지 이해를 하고, 저도 한 3개월 정도를 쉬면은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잊어버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만 먹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고 꾸준히 한다는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